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 PD고요. 네, 저는 정치부 강기정입니다. 저희 이제 강기정 기자하고 이제 어제 잠깐 회식을 하면서 네. 예. 이제 코너명을 하나 정해가지고 네. 이제 정해진 계속 건가요? 일단 오늘부터 시작은 하는데 네, 코너명은 네. 나중에 정하는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코너씩 그 주위에 있었던 경기도 정가 이슈나 네, 네, 네. 서울 정치 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으니까 네, 그분이 네. 이제 지금 대통령 네,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 좀 강기정 기자가 또 정치부에서 좀 쉽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알겠습니다. 코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주 금요일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일단은. 근데 오늘 그래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 군포 부시장님이 네, 처음으로 네. 이 대통령실로 이제 네,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네, 제가 군포에 또 근무를 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딱 군포 부시장 강기정 기자가 그 군포에 또 네. 바로 있었었는데 네. 잘 알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몇 분이나 경기도에서 이제 대통령실로 갔는지 네.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이번 대선이 좀 다른 이제 일반적인 선거하고 다르게 그 대통령 거리에 의해서 발생한 선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거든요. 보통은 한 2달 정도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을 기용을 할지 뭐 어떤 정책을 앞으로 5년간 뭐 펼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그런 인수위 기간이 없이 곧바로 이제 6월 4일부터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를 좀 보좌할 인력도 사실 굉장히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인력 부족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을 갔는데 이제 연필 하나도 안 갖다 주는 사람, 갖다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네. 지금도 뭐 이제 전 정부의 어떤 인력들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뭐 이런 인수인계가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그런 준비 기간이 또 없이 곧바로 이제 취임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직원들을 좀 두루 이제 막 물색을 지금 뭐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곧바로 좀 투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뭐 정치 철학이라든지 정책 기조라든지 본인의 어떤 업무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래도 좀 보좌를 해주는 게 업무 효율성을 굉장히 빨리 끌어올리고 또 이런 좀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이제 군포 부시장님은 안동광 이제 부의사관인데 보통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의 그 부단체장 분들은 경기도에서 이제 인사가 나거든요. 경기도 공무원분이 각 이제 시군 부단체장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군포 부시장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최근까지 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로 파견이 됐는데 이분이 그럼 왜 이제 파견이 됐는가 살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그 이제 군포 부시장님이 정책기획관을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정책기획관이라는 업무가 어떤 업무냐면 기획조정실이라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기획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어떤 공약, 정책, 또 예산, 뭐 이런 이제 핵심적인 사업들을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곳인데 그 기획조정실장이 이제 총괄을 하고 그 밑에서 이제 정책기획관은 어떤 이제 정책적인 부분 또 이런 기획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는 그런 이제 직급의 공무원인데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했을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표 사실은 이런 정책들을 경기도에서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밑그림을 어떻게 보면은 실무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그렸던 이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정책기획관 이후에는 농정국장을 담당을 했었어요. 농정, 그러니까 농업 있잖아요. 네네. 농업을 총괄하는 국장직을 담당을 했었는데 또 이제 이 농업 분야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이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네네네. 도지사 시절에 네네. 농업 분야에서 기본소득을 이제 실현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이 안동강 이제 군포부 시장님이 농정국장 당시에 총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이재명표 정책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좀 높은 공무원이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뭐 경기도 이제 직업 그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는 좀 가장 먼저 이제 파견을 가게 됐고 또 일을 많이 하셨네요. 아, 네. 군포 부시장으로 계시면서 몸이 좀 많이 근질근질 하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막 그렇게 좀 아까 어제 얘기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티타임은 매주 하셨다고. 네. 저는 원래도 굉장히 그 좋아하는 이제 분인데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되게 진취적인 분이시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아마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때부터 좀 눈여겨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부시장님 하실 때는 좀 어땠대요? 좀 너무 군포가 좀 사건 사고도 별로 없고 좀 조용한 도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심심했을 것 같은데.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군포 출신이다 보니까 또 그래도 어쨌든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군포에서도 막 유튜브도 막 출연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젊은 행정을 좀 만들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가셨죠? 그리고 이제 안동강 이제 부시장님하고 같이 이제 더불어서 파견이 두 분이 됐는데 한 분은 이제 윤정훈 이제 평생교육기획팀장님이 가셨는데 그분도 이제 직업 공무원인데 그분은 이제 도지사 비서실에 이런 이제 도지사를 이제 수행하는 분들 중에서 원래부터 이제 도지사가 이제 뭐 같이 이제 근무했던 분들,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냥 일반직 공무원분들도 같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윤정훈 팀장님은, 그러니까 사무관이죠. 사무관은 그때 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저는 이제 이 도지사 비서실로 가시기 전부터 이제 그분하고 좀 인연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성실하고 되게 또 우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지사 이제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수행 업무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그래서 또 대통령 이제 이 됐을 때 결국에 뭐 대통령 또 수행 업무도 중요하잖아요. 또 많은 부분을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들을 좀 담당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가면은 그 이제 같이 일하는 그 밑에 직원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사무관님 계시면 그 밑에 또 일하는 구급 공무원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도 이제 같이 싹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분만 딸랑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분만 일단은 가셨는데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단체장 출신으로는 두 번째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첫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맞아. 출신인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 서울시청에서 근무하시던 공무원분들도 진짜 많이,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로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예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런 기사들도 찾아보고 어떤 분들이 가셨나 살펴보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평가하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고소영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인사들이 주로 기용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그때 고소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많이 쓰였는데 또 한 단어가 이제 S라인이라고 해서 S라인. 서울시청 공무원 라인이라고 해서 S라인이 또 굉장히 이명박 정부의 인사의 어떤 주축을 이루는 그런 이제 키워드로서 쓰였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갔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초기에만 간 게 아니고
꾸준히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로도 좀 파견이 됐었었는데 경기도도 지금은 총 3분인데 한 분이 이제 오상수 경기도의 언론 이제 팀장님이 또 파견을 갔는데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분도 일반직 공무원인데 그때 성남시 공보관을 담당했던 분이세요. 그분이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경기도청으로 이렇게 전환 배치가 되고 갔었고. 네,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또 대통령실로 파견이 된 이런 이제 분인데 아마 이제 경기도에서 기용했던 또 분들이 일반직 공무원 분들 중에도 이후에 더 많이 좀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니까 그 다 일벌레신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그러신 분들이 네, 가는 네. 것 같은데 네. 벌써 뭐 기사로는 그 과로로 쓰러지신 분이 한 분 나올 정도로 진짜 일을 어제 네. 또 보니까 11시 반에 특검 그 네. 검사들을 네. 지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 11시 넘어가시고까지 일을 하셨다는 건데. 네, 그렇죠. 야,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경기도에서 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가겠어요. 네, 그죠? 네. 그게 이제 네. 지금 말씀드린 3분은 일반직 공무원 분들인데 그 외에 사실은 이제 정무직 공무원 분들이나 또 그런 이제 전문가 분들 중에 전문가 그룹에서 또 산하기관장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이미 굉장히 대통령실로 매일매일 기용이 막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뭐 대표적으로 사실은 뭐 이재명을 이제 만든 사람들로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뭐 김남준 이제 지금 제1부속실장으로 내정이 됐죠. 그분이 이제 경기도에 있을 때는 뭐 그 이제 도지사 비서실에서 언론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또 성남시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서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이재명의 이제 입을 담당했던 이제 분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의중을 이제 뭐 메시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든지 이런 업무를 좀 주로 하셨던 분인데, 이 이제 당대표 시절에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도 대표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또 지금 이제 대통령실로도 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분이고, 또 김현지 이제 보좌관도 이제 이재명을 만든 사람들로 항상 이제 꼽히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총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하실 걸로 보이고, 또 지금 춘추관장으로 내정된 김상우 이제 전 이제 경기 콘텐츠진흥원 경영본부장으로도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경기도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속속 이제 대통령실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문진영 이제 사회수석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를 또 역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사가 어제 네네네 기사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데, 정정욱 이제 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대표도 그런 대통령실 이제 아마 뭐 성평등 가족 비서관으로 지금 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좀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요직으로 이제 하나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게 다 그렇게 경기도 어쨌든 경기도 지사도 하시고 이제 성남시장도 하셨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다 뽑아가는 것 같은데 검증이 되신 분들을 네네네. 근데 굳이 그 국민들한테 그 추천을 받는 이유가 네네네네. 시간도 없는데 인수위 그 시간도 없는데 굳이 그거를 하시는 그걸 하는 의도는 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어쨌든 또 대통령이라는 업무는 또 이게 성남시, 물론 뭐 성남시도 100만 도시고 경기도는 1420만 맞아요. 도시지만 또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살고 있고 굉장히 또 현안도 많고 또 굉장히 특성도 다양한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행정 경험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모든 걸 또 알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또 뭐 당대표도 해서 맞아요. 그런 이제 뭐 입법 이제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인재는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본인이 또 모르는 인재들이 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천제를 시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수위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좀 기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어떻게 보면 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경험을 했던 또 본인의 어떤 뭐 국정 철학이라든지 정책 기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 위주로 기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 또 인재풀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은 너무 많은 인재가 필요하고 이게 정부 부처로 확대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이제 인수위 기간을 좀 메울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이런 국민 추천제를 시행을 하는 것 같고 또 인수위가 없는 대신에 국정기획위원회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이제 대통령의 정책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분도 또 뭐 경기연구원 원장을 지내셨는데 이한주 이제 그 가천대 교수님이 네 이제 경기연구원 원장도 지내시고 이번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리에 의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메울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기정 기자는 지금 언급했던 그 분들 다 만나 보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다 얼굴 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뭐 친분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얼굴은 아니까 다. 같이 도청 출입할 때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배웠던 분들입니다. 또 이제 강기정 기자가 가져온 뉴스가 이제 도의사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막혔던 그 이제 정책들을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제 추진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왔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이재명 시대 경기도는 이라는 또 연재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거는 좀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보이는 게 당연히 뭐 지역화폐나 기본소득 활성화 부분인데 그 외에 또 경기도 이제 지사 시절에 굉장히 좀 역점을 뒀던 사업 중에 하나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뭐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국민연금은 이제 가입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사실 유리하거든요. 이후에 어쨌든 연금을 이제 받는 입장에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좀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잘 모르니까. 18세부터 가입되는지. 그냥 직장 가입하면 그냥 직장 다니면 그냥 가입해 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만 18세부터 그냥 가입을 그냥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보 싸움인데 알고 있는 분들은 빨리 가입을 해서 그냥 가입만 일단 해놓고 뭐 그러면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입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처음 이제 취임했을 때부터 이거는 너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도가 대신 이제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 이제 만 18세의 도민들에 대해서는 가입을 이제 해주자라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제도상 지방정부가 어떤 새로운 복지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이제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 이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시도를 했는데 당시 이제 복지부에서는 근데 이게 만 18세 도민이 경기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이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경기도만 이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지원하는 부분이 형평성을 좀 해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당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 굉장히 수년 동안 수년에 걸쳐서 이거를 계속 추진을 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정부가 뭐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건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전국 단위로 시행을 네네네.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인데 전국 단위로 시행을 하면 사실은 그런 당시에 이제 반대했던 이유가 좀 무색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 시절 잘 안 됐지만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청신호가 켜진 좀 단적인 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제 기본소득 네, 같은 것도 네, 그렇고 네. 보면은 그게 찬반이 좀 많이 나뉘잖아요. 네. 그 청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럴 수 있죠. 반대 의견도 있으시고 네, 보면은 네, 네.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또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때는 이제 산업이 발달하는 상태였으니까 네. 돈을 벌 수 있는 곳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많이 네, 네, 또 네. 우리 음. 산업이 또 멈춰 있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찬반 여론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국민 의견이랑 상관없이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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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하는 네, 거니까. 일단은 네. 뭐 이거는 그렇게 막 반론의 여지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뭐 전 국민에게 어쨌든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니까 뭐 좋아할 것 같네요. 네네네네네. 어쨌든 지금도 제도상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가입을 하면은 그냥 본인이 일찍 가입을 하면은 뭐 혜택을 그만큼 더 받는 거니까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그거를 단지 정부가 조금 더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반대 뭐 여지는 없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 간 형평성에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좀 사라진다고 하면 근데 이제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니까 예산이 일단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매년 만 18세는 발생하니까. 네. 근데 이걸 전국 단위에서 시행을 하면은 당연히 뭐 많은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뭐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체제 개편이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메울 수도 있는 장치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년분들이 이후에 어쨌든 수급에 있어서 좀 불리하다라고 지금의 어떤 체제 개편이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금제도 개편에 있어서 이런 이제 사업들이 같이 시행이 됐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5년 동안은 다 18세가 되면은 네. 되는 국민들은 가입이 되는데 네네네네. 그 이후에 이 정책이 네. 만약에 다른 대통령이 와서 없애버리면 또 그 네. 이후에는 또 그분들은 혜택 못 받잖아요. 네네. 지금부터 18세가 되는 5년 동안 그분들은 네. 좀 꿀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성남시장 때도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때도 시행을 계속 이제 해왔는데 이게 만 24세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만 24세가 되는 해에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을 그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또는 경기도지사일 때 만 24세가 된 성남 시민이나 경기도민들은 그 혜택을 이제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이거를 좀 지속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 이제 아마 뭐 정책 철학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뭐 재원의 정말 문제일 그러니까 수도 예산이 있고. 많이 일단 돈 문제가 제일 크긴 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어쨌든 단체장이나 혹은 또 뭐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부분들은 또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뭐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만 18세가 이재명 대통령 집권 기간에만 이 국민연금 지원을 받고 이후에는 갑자기 또 끊겨버리면 당연히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너무 많은 재원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이게 그럼 맞는 것인가 라고 또 뭐 반론이 당연히 이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뭐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기본소득도 그렇고 어쨌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한번 정책을 시행할 때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아마도 뭐 반론의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5년 후가 문제인 거죠. 이제. 그때까지도 이거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아마 많은 부분에서 좀 반론으로 제기되지 않을까 어떤 정책이든지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네, 네, 우리가 네. 만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